안녕하세요. 고급 영어, 영자 신문을 읽으며 영어 공부도 하고 경제 및 시사 공부를 할 수 있는 고급 영어로 가는 길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 제가 매일매일 업무를 하며 외국인들과 주고받는 비즈니스 이메일에 대한 영상입니다. 본 내용들은 매우 캐주얼한 내용이긴 하나 고급 비즈니스 영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해외에서 금융권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저와 함께 일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옥스포드, 캠브리지, 하버드 등을 졸업한 나름대로 꽤나 글로벌리 고급 인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업무를 하며 사용하는 표현들을 함께 익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영상이 길어서 제가 좀 잘랐었는데 바로 이어서 하기보다 지난번 걸 잠깐 살짝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일단 이메일 본론으로 이메일 쓸 때 그냥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약간 그냥 소프트하게 잘 지내셨어요? 그동안 잘 지냈기를 바래요. 이런 내용의 그 인사말을 먼저 알아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많이 쓰이는 게 I hope all is well. 모든 게 다 잘 되길 바랍니다. 잘 지내셨길 바랍니다. 가장 무난하고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장에서 I hope all is well and that you enjoy the weekend. 그리고 주말 잘 지냈길 바랍니다. 이게 뭐 월요일 날 정도에 쓸 수 있는 표현이겠죠. I hope you have a lovely weekend. lovely weekend를 보냈길 바랍니다. 이런 뜻이니까요. 그 lovely가 사랑스럽다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사실 원래 영국에서 좀 많이 쓰는 표현인데 lovely는 굿입니다. 굿이랑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lovely가 저 사람 lovely하다 쓸 수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뭐 사랑스럽고 그런 건 뭐 adorable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lovely는 그냥 굿이라고 보면 됩니다. 좋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게 I hope this message finds you well. 이 메시지가 당신이 finds you well. 당신이 잘 지낸 것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그 말은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길 바랍니다. 이런 뜻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I hope this message finds you well 이라고 썼지만 다른 표현으로 I hope this email finds you well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 사실 이 표현은 첫 번째 표현에 비해서는 조금 좀 딱딱한 표현입니다. 첫 번째 표현은 I hope all is well 이지만 두 번째가 I hope this message finds you well 이렇게 되어 있죠. 조금 더 공식적인 조금 좀 딱딱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I hope this message finds you well 잘 지내셨길 바랬고요. Many thanks for the reaching out. reaching out 하면은 도달하는 거니까 저에게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I trust you've been enjoying the long weekend. 상대방이 이제 뭐 자리를 비운 후 이메일 보낼 때라고 썼는데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금요일이든 월요일이든 휴가였어요. 그래서 주말하고 붙여서 휴가였을 때 I trust you've been enjoying the long weekend. 좋은 좀 상대적으로 긴 주말을 잘 보내셨길 바래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론으로 가는 거죠. 이거를 요청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미팅을 잡을 때 쓸 수 있는 게 언제가 좋으세요? 라는 표현으로 Please let me know if any of the following dates are suitable for you. 아래에 제시한 날짜 중에서 어떤 날짜가 are suitable for you? 너에게 알마든지 가능한 날짜를 알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요때가 가능해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몇 개를 이제 던져주면 그 사람이 그 중에서 나 이때 괜찮아. 그럼 그때로 확정.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are suitable for you 라고 했고 다음에는 do you have any availability over the next few weeks? 향후에 한 2-3주 동안 any availability over the next few weeks 가능한 availability가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the following days and times would work well from our side. 이 아래에 제시한 요때가 from our side 내 쪽에서는 work well 하면은 잘 작동한다는 뜻이니까 난 좋다. 내가 가능한 시간이다. 그러니까 내가 availability가 있는 시간을 제시하는 거죠. work well. 그래서 이렇게 몇 월 며칠 날 midday, 점심때, 몇 월 며칠 날 요때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가능한 시간대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가능한 시간대. 이렇게 먼저 쓸까요? time slot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available time slot을 알려줘.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능해? 그러면 1 p.m. to 2 p.m.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겠죠. 다음 slash라고 씁니다. 그 다음 거 봤던 게 It would be great if you can let me know about any availability over the next few weeks. 앞으로 올 2, 3주 동안에 any availability에 대해서 알려주면은 it would be great 할 것이다. 조금 더 포멀하네요. It would be great. It would be great if you can let me know about any availability over the next few week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7번은 조금 직접적으로 이제 물어보네요. Please suggest some days around that time. 근데 around that time 쓴 거는 그 전에 나는 뭐 얼마쯤에 가능해 라고 이제 얘기가 오고 간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기간을 특정을 했을 때 그때쯤에 가능한 날짜를 알려주세요 라고 제시해 주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8번은 I think we can just catch up among ourselves on 18th. So does Mike. 내 생각에는 우리는 just catch up 할 수 있다. catch up이 원래는 이제 그냥 약간 캐주얼하게 캐치업 한다라고 하면 따라잡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잡는 거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공유를 하고 서로 업데이트를 해준다는 그런 뜻인 거겠죠. 그래서 I think we can just catch up among ourselves. 우리끼리 캐치업 해도 돼. on 18th, 18일에. So does Mike. 마이크도 시간 되면 같이 할 수 있고 이런 거죠. 여기 이 단어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건 영국 단어입니다. among이랑 똑같은 거죠. 요거 똑같은 게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미국식으로 while 뭐하는 동안에 근데 영국에서 whilst라고 합니다. 이런 차이들 많죠. 영국 영어, 미국 영어 차이로. 근데 이런 st 붙는 거 못 보신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교육이 이제 미국식으로 되다 보니까 좀 약간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네, 9번 가보면은 Would you guys like to go for dinner before I head to New York? 뉴욕 가기 전에 head to 하면 어디 가는 거니까 뉴욕 가기 전에 저녁 먹을 시간 되니? 저녁 괜찮겠어? Would either of the 10th or 16th of the January works for you? 이게 가능하다라는 걸 계속 동사를 work for you, something work for you. 이게 원래는 works for you죠. 어떤 날짜, 뭐 10th of January works for you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사람이 두 개 날짜를 제시를 했으니까 s를 빼고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팅 시간을 이제 위에처럼 이제 얘기를 해서 확정을 했어요. 미팅 시간을 이제 suggestion을 했고 그러면은 요날로 할게요. 저는 이때가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1 a.m. on the 2nd January sounds suitable for me. Sounds suitable for me. 나에게 좋다. It works for me. So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 Look forward to seeing you on the 2nd. Then 그러면 그때 보자. On the 2nd. 2일에 보자. 여기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기억이 나는 게 The 2nd January. 우리가 합의한 그 2일. 그 1월 2일. 특정이 됐죠. specify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를 써야 돼요. 이 더 쓰는 게 처음에 상당히 조금 약간 실수가 많은데 어쨌든 특정이 된 날짜이기 때문에 우리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2일. 그러니까 상대방이 2일 어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 2일, 1월 2일 sounds suitable for me. 나에게 맞아. 네가 제시한 그 2일이 나에게도 맞아. 그 2일 특정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더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We've got a clear diary on that day. We've got a clear diary on that day. So, any time during the working hours is fine. 이죠? 그래서 we've got a clear date on that day 하면은 네, clear diary가 있다. 그럼 뭐겠어요? 내 스케줄러 다이어리가 비어있는 거니까 그때 나 가능해 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 거죠.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미팅을 이제 확정을 하고 그래요. 그럼 그때 봐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가장 그냥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게 Many thanks for the confirming. 확정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이제 쓰는 게 가장 많이 쓰이는 거죠. 이거는 이메일 시작할 때 잘 지내셨어요? 라는 표현할 때 I hope all is well 처럼 굉장히 그냥 무난하게 쓸 수 있는 걸로 Many thanks for the confirming. 아니면 Many thanks for the confirmation. The confirmation인 거죠. 왜냐면 상대방이 컨펌을 이미 해주고 그 컨펌 해줘서 고마워
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그 confirmation이기 때문에 the를 꼭 써야 됩니다. 그래서 look forward to seeing you. 만나기를 고대한다 on the second. 이 일에. 이 look forward to seeing you는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인 거죠. 하루에도 정말 여러 번 사용합니다. 아니면 정말 보고 싶다. 그러면 can't wait to seeing you on the second. 이런 식으로 못 기다리겠다. 이 일까지. 그 말은 일날 보기를 고대할게. 이런 표현인 거죠. can't wait. 그 다음에 14번. Great. I have put your name down. put your name down 하면은 네 이름을 어디다가 put down 쓴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이름 내 다이어리에 넣을게. 그러니까 적어 놓을게. 이런 얘기인 거죠. Look forward to seeing you. Then. 그때 보길 바래. 그래서 look forward to ing 해서 seeing you then. 그때 보자. 라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 미팅 확정 이후에 정정을 해야 돼요. 시간을 변경해도 될까요? 미안해. I'm sorry for something 해도 되고. 이건 비즈니스 이메일이니까 many apologies. 그러니까 이게 여기 뒤에 어딘가에 제가 쓰긴 했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못 찾겠습니다. Many apologies. Many thanks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비즈니스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many apologies 하면 여기 위에 바로 위에 있네요. Many thanks. 감사합니다. 이게 thank you very much 하면은 OTT. 그러니까 영어로 그냥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표현인데 OTT 하면은 over the top. 이 말은 too much인 거죠. 오버한다. 한국말로 오버한다 할 때 OTT라고 쓰는데 thank you very much for confirming 하면 정말 감사한 거. 기대지도 않았는데 그걸 confirm 해줬을 때나 쓰는 거지. 항상 이런 데일리한 상황에서 항상 thank you very much 하면 이거는 OT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many thanks for confirming. 그러니까 many thanks 하면은 감사하다는 얘기고 many apologies 하면은 미안해. 약간 그냥 구어체의 느낌은 아니죠. Many apologies, many thanks 하면 약간 좀 딱딱한 느낌은 듭니다. 다소 그러니까 비즈니스 이 이메일에서 쓴다는 표현이 이제 느낌이 나는 거죠. Many apologies. 정말 미안한데 I actually should have said 하면 얘기했었어야 돼. 9 a.m.이라고. In my email below. 아래 썼던, 그러니까 즉 previous email, 이전에 썼던 이메일에 rather than 11 a.m. 11시라기보다는 즉 말해서 우리가 11시에 시간을 잡았는데 나 그때 뭐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9시로 바꿔야 돼. 9시라고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실수를 했네? 라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그 다음에 미팅 확정 이후에 이거는 이제 정정이었는데 이번에 아예 취소를 해버리는 거죠. 미팅에 참석을 못할 것 같아요. Hi Alex, I accept the meeting. 미팅 수락을 했었는데 However, I've had an unexpected urgent conference call 있다. Arrange for tomorrow morning. tomorrow morning에 미팅이 있었는데 내가 unexpected한 예상치도 못한 컨퍼런스 콜이 생겨버렸네. I do apologize. 정말 미안해. 이 do는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강조 용법. I do apologize. But I can't make it. 그거를 make it 할 수 없어. 실제로 이루게 할 수 없어. I can't make it. Tomorrow now. 현재로서는 I can't make it. 이런 거죠. 이메일 대신 잠깐 통화할까요? Would you have time for a quick call today? Would you have time for a quick call today? 그러니까 잠깐 오늘 통화할 시간 있어요?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초대장 발송할 때는 Hope you're well. 아까 제일 처음에 잘 지냈길 바랍니다.로 시작을 하고 이제 본론 하고 싶은 얘기로 넘어갑니다. I want to pass on this invitation to an event that we are hosting in a couple of weeks. 이 pass on, 이 초대장을 pass on 건네주고 싶어요. We are hosting in a couple of weeks. 우리가 몇 주 내에 이제 한 2, 3주 내에 주최하게 될 그런 행사에 대해서 which will focus entirely on something topic. 여기 이거죠. something. 여기에 집중하는 entirely on 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European equities 하면은 유럽 주식 시장에 초점을 맞춘 그 이벤트, 아니면 유럽 fixed income 하면은 채권 시장에 초점을 맞춘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는 일에 연관된 내용을 줬겠죠. 그래서 이벤트를 만들고 초대장을 담당자니까 이제 준 거죠. We would be delighted if you or member of your team could join us. 너나 아니면 당신이나 아니면은 member of the team, 그 팀원들이 could join us.
우리 이 행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Please do let us know. Please do let us know. 알려주세요. 요거를 하는 거를, 알려주는 거를 통상적으로 RSVP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All the best, Max. 사실 이 마지막에 쓰는 건 all the best. 항상 최선을 다하는 뭐 이런 거죠, Max가.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쓰는 거. Kind regards. 약간 비즈니스적입니다. Kind regards. 따뜻한 regards. 뭐 안부를 전하며 이런 거죠. 많이 씁니다. Kind regards. All the best. 혹은 아예 그냥 정말로 simply best, 컴마 하고 누구누구 이름 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일단 미팅 이후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팅 이후에 만나서 반가웠다. 좋은 미팅이었다. 이런 그 팔로우업 이메일 보낼 수 있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It was good to meet you at our office with Nick this Wednesday. 만나서 반가웠다. with Nick 하고 우리 오피스에서 우리 사무실에서 이번 수요일날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만나서 반가웠고 블라블라블라. 근데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안에서 논의를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라고 그 다음 내용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미팅 후에 할 수 있는 거는 It was good to meet you. It was good to meet you on Wednesday.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미팅 후에 쓸 수 있는 게 I very much look forward to seeing you once again. 우리 이미 만났는데 once again. 다시 만나고 싶어요. On 18th of February. 2월 18일에. For catch up. 그동안 이런 일을 서로 catch up, 따라잡는 그런 목적으로. And to better understand. 그리고 이해하기 위해서 what the next step might be. 다음번 단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거죠. For something. 토픽. 둘이 나눴던 토픽에 대해서. 그 다음에 미팅 끝나고서 또 보낼 수 있는 게 어떤 사람은 이런 내용도 보냈네요. I will already be in New York on the 25th of April. 나는 이미 뉴욕에 있을 것 같아. 4월 25일에. So, I leave you in Harry's care. 나는 너를 두겠다. 해리의 케어 밑에. 그 말은 해리가 앞으로 팔로우업 해줄 거니까 해리한테 연락이 갈 거야. 갈 수도 있고 해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메일을 주는 거죠. 자, 오늘 새로 할 내용입니다. 이제 또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이런 일이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데 이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보내고 나서 이렇게 업무를 혼자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보낸 이메일에서 놓친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질문점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자꾸 이메일 보내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서 이제 또 논의하고 싶은 내용이나 질문사항을 물어보고 싶잖아요. 그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 통의 이메일을 계속 보낼 때 Sorry for inundating you with emails. 이메일 계속 보내서 미안해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inundating 하면 이거는 뭐 이렇게 범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Sorry for inundating you with emails. 이메일 자꾸 보내서 이메일로 범람하게 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니까 이메일 자꾸 보내서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Sorry for the barrage of emails. 이 barrage는 한국말로 뭐라고 할까요? 연발? 계속 연속으로 발송을 하는 거예요. Sorry for the barrage of emails. 계속 발송을 해서 죄송해요. 그 다음에가 Sorry for filling up your inbox. inbox는 뭐겠어요? 이메일 수신 박스잖아요. 수신 박스를 filling up, 다 채워버린 거예요. 내가 보낸 이메일로 네 수신 박스가 꽉 차게 되는 거에 대해서 미안합니다라는 거죠. 죄송한데 이메일 또 뭐가 새로 생각이 나서 이메일 또 보내게 됐어요. 라고 할 때 이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26번. Apologies. 죄송한데요. For the additional email. 이메일, 추가적인 이메일을 보내서 죄송해요. 이런 얘기인 거죠. However,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however, due to the US holiday this week. 내가 확인해 봤더니 이번 주에 미국이 홀리데이야. due to 하면 뭐뭐 때문에죠. Because the US holiday this week. 미국이 휴일이어서 would there will be any chance of pushing the due date for our response from the 2nd December to the 6th December please? 이런 거죠. 문장이 좀 긴데 보겠습니다.
미국 휴가 때문에 would there be any chance? 가능성이 있을까요? of pushing the due date. due date. due date 하면 뭐겠어요? 마감일이죠. 그러니까 deadline. deadline입니다. 그러니까 pushing the due date, pushing the deadline 이라는 건 이게 이 pushing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게 연장하다. due date을 연장하다. 근데 다소 이렇게 due date이라고 하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due date은 흔히는 그 임신한 여자분들이 아기를 낳을 뭐라고 하죠? 한국말로 예정일을 due date이라고 합니다. due date이라고 같이 써요. 어쨌든 그 여기서는 이제 submission due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출을 해야 되는 그 submission due 한 날을 pushing하면 조금 미뤄도 될까요? 연기해도 될까요? 왜냐면 미국이 홀리데이라는 거죠. 그래서 for our response 우리가 답장을 해야 될 거를 from 2일 그 December 그 12월 2일 날로 제출하기로 했는데 이게 미국이 휴장인 거예요. 그래서 6th of December로 바꿔도 되냐?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내가 그 전에 이제 이메일 상황을 보면은 이메일을 보내고 언제까지 제출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는데 오케이 제출해 줄게 라고 답장을 보냈는데 그 사이 확인해 보니까 미국이 휴일 내지 휴장이어서 바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메일 한 통 더 보내게 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자꾸 이메일 보내서 미안해 라고 시작하죠. 여기서는 그냥 apologies네요. Apologies for the additional email. However, due to the US holiday this week,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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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고 싶어요. 내가 어떤 상대방한테 문의 이렇게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문의 질문 드릴게요. 약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뭐 question 해도 되고 하지만 진짜 많이 쓰이는 표현이 요거거든요. 여기 이제 써놨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해외에서 뭐 대학도 나오고 오래 일하신 분들도 이 inquiry를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문의에 해당하는 거는 둘 중에 어떤 걸까요? 문의 질문에 해당하는 게 1번이냐 2번이냐 뭘까요? 답은 1번입니다. inquiry예요. 이 inquiry는 이거는 두 번째 있는 거는 이거는 그 수사 당국이 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신문 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걸로 문의를 하는데 이걸로 오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비즈니스상 쓰이기 쉽지 않은 단어겠죠. 그래서 질문할 때는 앞에 있는 inquiry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inquiry라고 하고 I've got a couple of questions on something. 이 주제에 관해서 아니면 이거에 관해서 좀 묻고 싶은 게 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It would be highly appreciated 하면 굉장히 이게 공손하네요. It would be highly appreciated. 매우 highly appreciated. 감사할 것입니다. If you can, 당신이 can, 뭐뭐 할 수 있다면 provide me, 나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면 some answers, 답변을 when you have time available, 당신 시간이 있을 때 나의 질문이 몇 개 있는데 여기서 답변을 해줄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if you can이라고 이제 빨간색 써놨는데 표시를 해놨는데 제가 좀 초반에 많이 했던 실수예요. 여기 앞에 보면 It would be highly appreciated 하면 굉장히 공손하잖아요. 매우 감사할 겁니다. It would be thankful 뭐 이런 식인데 굉장히 공손한데 이 can이 없으면요. It would be highly appreciated if you provide me some answers. 답변을 주시는 거 when you have free time. 시간이 있을 때. 뭐 문법상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지만 이 can이 있어야지 조금 더 공손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좀 많이 빼먹었던 저기 있는데 can이라고 꼭 넣어줘야 돼요. 특히나 앞에 이렇게 매우 공손한 표현이 올 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문의에 대한 걸 했고 질문에 대한 답장을 받았을 때 답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드백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을 또 이메일로 쓰고 싶겠죠. 그때는 Thank you very much for getting back to me. Getting back 뭐겠어요? 회신 주다. 아니면 나에게 원래는 이제 getting back 하면 나에게 되돌아오는 거잖아요. 되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getting back 답장을 주셔서 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외국 같은 경우는 보이스메일 많이 쓰니까 보이스메일을 남겨놨어요. 그 사람이 부재 중이어서 그때 그 보이스 메시지를 이렇게 나의 그 리코딩을 해놓잖아요. I will get back to you when I'm available. 아니면 I will get back to you. Thank you. 뭐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리에 오면 I will get back to you. 당신에게 되돌아갈 거예요. 그 말은 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Thank you very much for getting back to me. 저에게 답변 혹은 회신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With explanation. 제가 질문을 했는데 explanation. 설명과 더불어서 get back to me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받았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답장을 이제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답장을 하려고 하는데 바쁜 일들이 있거나 뭐 출장이 있거나 해갖고 답장이 늦어졌어요. 그러면은 답을 본격적으로 해주기 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답장이 늦어졌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apologies for the delay죠. 뭐 연기되다, 뭐 늦어지다, 지연되다 in getting back to you. 당신에게 getting back to you. 회신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으로 쓸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누군가 저한테 초대를 했는데 제가 그거를 거절해야 돼요. 거절해야 되는 상황이면 아니면 미팅 제안이나 이럴 때 거절해야 되는 상황일 때 어떻게 거절을 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 보낸 사람이 알렉산더였나 봐요. 네, 알렉산더. 이거 약간 그냥 사이드 팁인데 말씀드리면 이게 미국에서는 알렉산더 S 발음에 더 가깝게 날 것 같은데 영국 사람들은 들어보면 알렉산더, 잔더로 발음 많이 합니다. 똑같이 발음 나는 게 example 이런 거 있죠. 미국 사람들 example 뭐 이런 식으로 발음하죠. 영국 사람들은 example. 그래서 for example 이렇게 발음합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 for example 이라고 많이 합니다. 조금 더 좀 우아한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어쨌든 자, hello Alexander. 알렉산더에게 I've just returned from annual leave. annual leave로부터 이제 연차 휴가로부터 이제 just returned 돌아왔는데 so sorry for the late reply. so sorry for the late reply. 답장 늦게 줘서 미안해. 앞에서 배운 거랑 똑같겠죠? sorry for the delay in getting back to you랑 똑같은 표현이겠네요. unfortunately 미안하지만 불행하게도지만 그냥 뭐 미안하게도 I've got a conference call at the time. I've got a conference call at the time. 그 시간에 내가 conference call이 있어. 이 얘기는 뭐겠어요? I can't make it. 네가 그 제안한 미팅이든 뭐를 할 수가 없어. 왜냐면은 그 타임 슬롯이 오버래핑 됐으니까. 그런 얘기인 거죠. 거절하는 얘기네요. I can't make it. I've got a conference call at that tim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이메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휴가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도 한국에서 저는 지금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일할 때 그 오토매틱 그 메시지를 전송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이메일 보내면 저는 out of office. 그래서 out of office. 이런 거 많이 쓰죠. out of office. 그래서 저 자리 없습니다. 부재 중 이런 식으로 자동 이메일을 딱 나가게 됩니다. 그거에서 많이 쓰는 표현을 이제 넣어둔 겁니다. 이거 카피해서 쓰시면 돼요. 자동 부재 중 자동 메시지로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Thank you for your email. 이메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I'm traveling for business. 비즈니스로 트래블링 합니다. 이게 그 비즈니스라고 하면 한국 분들은 사업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일이에요. 나 일 때문에 가는 거다. 일과 관련돼서 가는 거면 다 비즈니스입니다. 내가 비즈니스맨이 아니더라도 내가 사업가가 아니고 회사원이라도 어떤 그 업무상 가는 거면 이건 다 비즈니스입니다. I'm traveling for business in New York from 16th to 19th of April. 나는 4월 16일에 19일까지 뉴욕으로 비즈니스를 갑니다. 비즈니스 여행 출장을 갑니다. And on leave 휴가를 쓸 거예요. On Monday, 22nd April.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휴가를 쓸 거예요. 이때부터 이때까지 휴가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때부터 이때까지 출장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휴가를 쓴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래서 thank you for your patience.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뭐 인내심에 감사합니다. 직역하면 그렇고 의역하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And my apologies. 그리고 죄송합니다. For any delay in replies during this period. 이 기간 동안에 어떤 딜레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신에 대한 딜레이가 회신이 지연된다면 그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이런 내용인 거죠. 뭐 굳이 끝에 더 붙인다면 I will get back to you on my return 하면은 on my return on my return 하면은 내가 돌아오는 대로 I will get back to you on my return 하면은 제가 돌아오는 대로 on my return 하는 대로 get back to you 할 겁니다. 회신할 겁니다. 당신에게 답장 드리겠습니다.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 다음에 동료가 휴가 중일 때 쓸 수 있는 표현. 자, 여기 보면 Lucy is on holiday. 루시는 홀리데이입니다. At the moment. 현재. now랑 똑같은 뜻이죠. 비즈니스상에서는 now보다는 at the moment를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냥 now라고 해도 되는데 이게 조금 더 있어 보이는지 at the moment라고 많이 쓰더라고요. So, I will catch her up on things. 그래서 I will catch her up on things. 그래서 내가 팔로우업 하겠다는 얘기예요. on things. 그 현안에 대해서, 사안들에 대해서, 이슈들에 대해서 제가 catch her up. 그 케어를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메일을 쓰면서 초반에 자주 틀렸던 영어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lastly, 뭐 이메일을 쫙 썼어요. 마지막으로, it will be great. 좋을 것이다. If you can confirm the below information. 아래 인포메이션을 confirm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can이 없다고 보세요.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Lastly, 마지막으로 it will be great if you confirm the below information. 아래 인포메이션을 confirm 해주시면 감사할 겁니다. 라고 하는 건데 문법상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공손하게 쓰려면 can이 항상 있어야 돼요. 제가 이거 진짜 많이 초반에 빼먹었는데 꼭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썼던 문장인데 Since Luca left, 루카가 떠난 이유, 루카가 퇴직한 이유 I'm not sure who should I contact to.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For questions about trading. 이 트레이딩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트레이딩이 여기서 무역은 아니고 이제 뭐 금융사에서 트레이딩 하는 거죠. 그 뭐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 파는 그런 행위인데 그래서 이 트레이딩과 관련해서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썼던 이메일이에요. 그래서 트레이딩 그냥 트레이딩이 아니라 트레이딩 디테일스. 그러니까 트레이딩 디테일스. 그 트레이딩 할 때 어떤 그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거든요. 거래 가능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세틀먼트 그 캐시 세틀먼트는 언제 일어나는지 이런 거 써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여기서는 details가 돼야 되네. details. s가 붙어야 돼요. 근데 제가 항상 trading detail. 트레이딩 디테일. 그러니까 트레이딩 세부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라고 할 때 s를 안 붙였는데 trading details 라고 꼭 s 붙어야 됩니다. 한 번만 입에 붙도록 따라서 하겠습니다. trading details. 세부사항은 details. 세부사항 details. 세부사항 details. s 꼭 붙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의 경우 요거 잠깐만요. 요 약간 이게 여기에 잘못 붙었네요. 이렇게 돼야 되고 얘 이렇게 돼야 되고 얘가 37번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Mr. Kim and Mrs. Kim have received final details of the business trip. Mr. Kim하고 Mrs. Kim이 have received 받았다, 수신했다 final details of the business trip. 그들의 비즈니스 트립에 대한 출장에 대한 그 final details 최종본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 마침내 이제 받았다 이런 내용인 거죠. details라고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반대입니다. details는 s가 꼭 붙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feedback은 그냥 feedback입니다. feedbacks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그 fruit이라든지 step 이거 셀 수 없는 거잖아요. uncountable, 뭐 furniture 이런 것들 다 only singular 하죠.
그러니까 단수형만 가능한 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 feedback. Thank you for your feedbacks. 제가 5개 물어봤는데 5가지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 질문을 잘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Thank you for the feedbacks. 5개 해줬으니까 feedbacks구나 라고 이렇게 쓴 적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Thank you for the feedback. 그가 네가 준 그 feedback에 대해서 고마워.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details 라고 S 붙어야 되고 feedback은 그냥 feedback. 그 다음에 37번. 이거 역시도 제가 무심결에 좀 했던 실수인데 I feel very sorry for this. 이거 너무 미안하다. 안 됐다. 근데 feel이 아니라 I am very sorry for this. I am very sorry for this. feel이 아니라 am입니다. I am very sorry for this.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2가지 문장을 주고 골라보세요 하면은 분명히 이걸로 갈 거예요. 주고서 고르라면. 근데 그냥 이메일을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쓰게 되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I am very sorry for this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정보. 자, 여러분들이 그 이메일을 보내는데 담당자가 누군지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담당자 이름을 모르고 그럼 한국에서도 뭐 관계자분께 담당자분께 이렇게 랜덤하게 이메일 보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to whom it may concern. to whom it may concern. 직역하면 당신에게 it may concern. concern하는. 아마도 그것에 대해서 concern하는 거니까 뭐 의역을 하면 담당하는 분께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냥 통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냥 한 덩어리 표현이거든요. to whom it may concern 하고 콤마를 찍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또 바로 본론으로 가기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배웠던 I hope you are well. 당신이 well 하기 바랍니다 하고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으면 되는 거죠. 근데 흔히 이거 to whom it may concern을 많이 쓰는 경우가 여러분들이 이메일인데 특히 그 job application 어딘가에 뭐 그 구직 그 지원을 할 때 구직과 관련해서 그 이메일을 쓰게 될 경우에 많이 합니다. 다행히 이름을 이제 담당자 이름이 고시된 경우나 아니면 내가 알아봐서 알 수 있는 경우면은 그걸 쓰면 돼요. 뭐 dear Mr. something, Mrs. something 쓰면 돼요. 하지만 그걸 모를 경우에 to whom it may concern으로 가고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거죠. 이런 거죠. I'm writing this application to express my interest in the something something role. 이 더가 붙어야 되겠죠. 왜냐면 내가 그 잡 포스팅을 보고 이런 잡 오프닝이 생겼구나라는 걸 보고 그 잡 오프닝 예를 들어서 애널리스트 잡이에요. 그러면 그 애널리스트 잡에 대한 포스팅 알고 있잖아요. 올린 사람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롤이 뭔지에 대해서 the로 특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I'm writing this application. 제가 이 application을 쓰고 있습니다. To express. 표현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my interest. 제 그 관심과 흥미를 in the something something role. 그 롤에 대한 그 직무에 대한 저의 그 관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메일을 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쓸 때 이게 사실 레터 포맷으로 이메일을 쓸 때도 이메일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모던화된 어떤 레터잖아요. 과거 편지가 이메일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편지 형식을 많이 따르는데 여러분들이 특히나 아까 좀 전에 제가 구직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영국에서는 그 이력서를 이렇게 해볼까요? 이력서. 영국에서는 뭐 CV라고 합니다. 미국에선 resume라고 하겠죠. 그리고 이것만 보내지 않죠. 자, 구직할 때 뭐 같이 보내요? cover letter. 얘 같이 보냅니다. 근데 특히 커버 레터를 쓸 때 되게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서 제가 이제 여기다 이걸 적었는데 이제 내일을 썼어요. Dear Mr. something something. I hope you are well. 한데 저는 이런 경험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포스팅을 올린 그 포지션이 저한테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막 하고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구누구입니다 하기 전에 Sincerely yours 이름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담당자를 만나본 적이 없으면은 sincerely yours 하면은 틀린 표현이에요. 그럴 때는 항상 특히 커버 레터에서는 항상 써야 되는 표현이 항상은 아니지만 그 담당자를 직접 만나본 적이 없거나 뭐 모르거나 하면 your faithfully 이걸 써야 됩니다. sincere yours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사실은 정말 몰랐어요. 어디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이거 몰랐어요. 그냥 저도 우연히 알게 됐는데 어쨌든 이 마지막은 your faithfully를 써야 됩니다. sincere yours 절대 아니에요. 자, 요렇게까지 제가 이제 그 이메일과 관련된 그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굉장히 내용이 많지만 반복해서 보시면서 이거를 그냥 통으로 암기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통으로 암기를 하면은 이제 그 상황에 맞게 제가 그 뒤에 조금 내용을 바꾼다든지 하면서 베리에이션이 가능하거든요. 이거 그냥 그 영작 경험이 없거나 한국에서만 영어 배운 상태로는 이런 문장들을 써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한국에서 영어 잘하고 나 회화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특별히 훈련을 하거나 교육받지 않고 일정 기간의 시간을 이런 문장을 작성하는데 투여를 하지 않았다면 절대 자연스럽게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이런 제가 알려드린 이런 내용들과 표현들을 반복적으로 암기를 하시고 이게 완전히 온전히 내게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암기, 단순 암기, 뭐 주입식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지만 언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이런 표현이 존재하고 상당히 많이 쓰이는 거면 내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나의 방식으로 어떤 컴포지션 이거를 그 작성하는 게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그냥 외워버리시는 게 가장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그 비즈니스 이메일 영어 일단 작성을 녹화를 해봤고요. 이게 만약에 도움이 되시면은 아래 그 댓글창에 남겨주시면은 의견을 남겨주시면 제가 이런 걸 또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반응이 별로면은 그냥 더 영상을 만들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꼭 피드백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이 상태에서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아래에 제가 이메일을 넣을 겁니다. 아래 보시면 쭉 내려보시면은 이메일 있을 겁니다. 그 이메일 주소가 whatever the question is @gmail.com입니다. 어떤 질문이든지 그런 이메일인 거죠. whatever the question is 로 어떤 다뤘으면 하는 기사라든지 내가 기사를 읽었는데 해석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조만간 그에 대한 영상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